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볕이 드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요, 우리나라 수출이 8개월 연속 적자인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 대중 수출이 쪼그라든 거거든요. 타격이 컸죠? 그게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25% 정도인데요. 홍콩까지 합하면 31%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달 수출 실적을 보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미국 수출은 작년보다 8% 늘었지만 중국은 무려 25% 넘게 빠진 건데요. 2009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요. 석유화학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 타격이 컸네요. 사실 뭐 전 세계 경제가 좀 타격이 있었는데 이 제로 코로나 이게 어땠길래 이렇게 경제 타격이 컸던 거예요? 영상 아마 보셨을 겁니다. 8차선 도로에 개미 한 마리 없는 그런 영상도 보셨을 테고 아파트 입구에 대못질에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예 나온다고 하면은 움직이지 말라고 꼼짝마 하는 게 제로 코로나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공장이자 소비 시장이기도 하죠. 공장에 일하러 가지도 못하고 밖에 물건 사러 가지도 못하면 생산과 소비 둘 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만에 풀리게 된 겁니다. 일단 지금 안 기자 말대로 세계의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는 건데 자, 우리나라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수출이 가장 많이 줄었던 품목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하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중간재죠. 중간재, 또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 기계 수출이 늘고요. 건설기계 같은 업종도 수혜를 입을 거란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눌렸던 이제 중국 소비도 폭발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도 좀 기대를 하겠죠. 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냥 소비 아닙니다. 보복 소비. 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먼저 반응하고 움직였습니다. 차트 하나 보시죠. 이게 화장품 업종의 대장주 LG생활건강의 차트인데요. 방역 완화 루머가 나돌던 때부터 공식화될 때까지 이 기간이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이 기간 동안 29%나 올랐습니다. 다른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도 일제히 급등했고요. 또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하면 관광이나 면세점, 숙박 같은 업종이 한결 숨통이 트일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 이런 기대는 크지만 이런 말도 들려요. 그런데 이 중국 내수 시장 공략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우리가 예전에 중국을 생각하면 값싼 노동력 그리고 원자재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현지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왔는데 이제는 중국 자국 기업 브랜드에 우리 제품이 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또 삼성의 스마트폰, LG의 TV 같은 거는 비아디나 샤오미, 하이얼 같은 중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빼앗긴 상황입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거의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큰 흐름인 것 같아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쉽지 않다. 그래도 뭐 경기 침체가 우려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 중국 기지개는 우리 경제에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공포가 큰 상황이죠. 여기에서 중국이 봉쇄를 풀고 나서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세계의 공장이죠.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국제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이 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금리 올리면서까지 잡히나 싶었던 물가가 다시 요동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